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온 국민은 놀라 이게 뭐야 했고 밤새 안녕으로 계엄은 끝났는데요.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면서 공수처를 동원하여 현직 대통령 계엄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통령 체포작전과 신체 구속을 감행함으로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결론은 대통령이 감옥으로 갔고 나라가 풍전 등하로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2025년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저희 기자들의 눈 신년 대담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왜 계엄을 선포했나라는 주제로 이하복 교수를 모시고 말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우리 이 교수님의 지금 근황을 보니까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데 이런 그 표출하는 기본적인 생각 이걸 우리 기자들의 눈에서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과 우리 국민 여러분 추운 길거리에 나가 투쟁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요즘 안녕들 못하시죠? 어쩌겠습니까? 2025년 새해는 밝았고 나라는 위중하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살기도 어려운데 나라에 이런 일이 생겨 몸들 바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이 벌어졌으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올 것이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죽은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속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불을 때우면 개구리는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개구리 신세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에 내란이 일어난 겁니다. 내란이 뭐죠? 사전을 찾아보면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이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잡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에게 내란을 일으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자기가 자기한테 내란을 일으킨다는 게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내란을 일으켜야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청자 국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내란을 지금 누가 일으킨 겁니까? 양아치 마피아 사기꾼 집단들 아닙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 아닙니까? 매 정권 때마다 약 100조씩 늘어나서 박근혜 정권 때 600조이던 국가 부채를 문재인이란 정권 하나가 나라 빚을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1000조, 1200조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인민군 돈 뿌리듯 뿌려대는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지들도 주는 것도 아닌데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이걸 다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내 돈 갖고 저렇게들 뿌렸다는 걸 이제서 60억 스타 강사가 젊은 애들에게 이걸 깨우치게 한 겁니다. 전라도 국민들도 이제 알았다 그래요. 진짜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이 땅을 치고 통곡한다는 소리 들려요. 말 안 듣는다고 탄핵하고 노려본다고 탄핵하고 출근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탄핵하고 자기들 수사하면 탄핵하고 감사원장 대통령까지도 모자라서 대통령 권한대행 대대행까지도 이게 양아치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리고 이 탄핵이요. 이거 기네스북에 오를 아주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무슨 정당입니까? DJ 대통령이 이런 정당 원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정당 원했을까요?
저승에서 울고 계실 겁니다. 계엄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했어요. 계엄이라는 것은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 사회 질서가 극도로 거련되어 행정, 사법 기능의 수행이 극도로 곤란한 경우에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엄사령관을 대통령이 세워서 행사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계엄 시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함으로써 계엄이 해제된 것입니다. 네. 법을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기까지 계엄을 해제하기까지 말씀하시고 포퓰리즘의 대명사인 정당 더불어민주당 그런 더불어민주당을 향하여 일침을 놓으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문제입니다. 무조건 반대에 반대, 찬성에 찬성. 5.18을 통해 가지고 민주화 혁명 일으킨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5.18을 통해 가지고 5.18과 관계없는 자들이 5.18 유공자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가짜 유공자가 됐습니다. 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습니까? 공직사회 등 가점 10점을 먹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국민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관위도 그런 인맥관계가 형성이 된 자들만 들어가서 아주 완착을 했던 부분들도 뭐 우리가 언론상 모든 것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5.18 때문에 민주화운동을 했습니다. 네. 저 민주화운동 하면서 신촌 사거리에서 백골단에 쫓기다가 네. 버스에 깔려서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예. 근데 제가 진짜 애국심을 갖고 어디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민주화운동을 했는데 이 꼴 보려고 제가 민주화운동 한 건 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저들은 공산주의를 지향한다는 정당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사실 좋은 겁니다. 그걸 차용에다가 지지하는 건데 그런 국가도 아닙니다. 이건 양아치 생양아치 마피아 집단들 사기꾼 집단들이 이 내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라는 저 괴물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뱀처럼 사악하고 무도한 조폭보다도 못한 양아치 집단들이 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장악하고 들어왔습니다. 고향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지역에 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치 세력들이 특히 전라도 경상도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요. 예, 자기들은 보수 진보라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도 항상 보수 진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노상 얘기하죠. 보수 진보는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고 어떤 결정하는 데에서 보수적으로 가야 되고 진보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우파와 좌파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파 좌파 현 정국을 보면은요 우리 애국 시민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그 추운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우리의 손으로 뽑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중단하고 석방하라. 이러한 애침들이 내 가슴을 때렸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민주당을 지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좌파 세력들도 근데 마찬가지고요. 그럼 국민의힘 지지하십니까? 아 거기는 정말 너무 그죠? 간신당 같아요. 그것도 못하겠죠. 예, 정말 답답합니다. 이번 기회에 잘 왔습니다. 어차피 겪어야 될 것입니다. 네. 이번 기회에 제가 간신들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긴 비겁해요. 권력자들 주변만 쫓아다니면서 귀나빠는 지네들 당에서 지네들 후보 하나를 못 내는 그래놓고 남 세워놓고 꼭 귀나빠려고 하는 간신들이 득식을 아 그렇죠. 해색주의자들이 많죠. 물론 그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도 훌륭하신 분이 있을 수 물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판이 그렇게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선거 백날을 해보십시오. 그 선거가 되나. 거기다 만에 하나 진짜 부정선거까지가 사실이라면 저는 아니길 바라요. 정말, 아유. 그 백날을 선거를 해봐요. 어떻게 나라꾼을 그런 식으로. 제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 앉힌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서 발탁돼서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 말 하나로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대통령 됐으니까 사람에게 충성한 일은 없어요. 법과 정의만 바로 세면. 그러면 그렇죠. 과거 정권에 잘못한 거, 그다음에 사기꾼 뭐 이런 사람들 정치판에 들어와 있는 거 이거 좀 싹 정리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것만 다 했으면 정말 위대한 대통령 될 때 임기 절반이 넘어가도록 법 과정이요 비참할 정도로 다 무너져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국민들이 뭐래요? 저놈도 똑같은 놈 아니야?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와 이것이 쌓여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요 아주 초장서부터 바닥이었어요. 바닥. 그러면 대통령 인기가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웬 뚱딴지 같은 계엄령을 선포했을까요? 제가 이 부연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뭐 충성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뭐 최고 자리에 올라갔는데, 근데 지금 저는요 윤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현 정국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정말 이 정치가 잘못됐다. 이미 이 나라가 다 썩어 골마 있구나.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그건 국민을 따른다는 것은 국가를 따른다는 것이고, 국가를 따른다는 것은 국민 앞에 충성하는 일이거든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그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이 일을 벌린 걸로 2년 생각됩니다.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네. 그러면 임기 절반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근데 일을 그동안에 못하게 했지 하나,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나도 못하니까 윤석열 그 틀 한번 보세요. 생긴 틀. 우리 양아치들이 하는 말로 가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거 또 술도 잘 먹는다 그러잖아요. 시원시원하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2년 반 동안 한 것 하나도 없고 인기 바닥인데, 야, 저 욱하는 성깔에 술 좋아하니까 술김에 한 거 아니야? 이 대통령 나라가 개판이니까 대통령도 미쳐가는구나 이러면서 비아냥대기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대통령 2년 반 동안 월급 받는 것 이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국민들 알고 있었습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국민에게 알려야겠다며 승부수를 던진 게 바로 계엄이었던 겁니다. 계엄이라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21세기에 과거 같은 계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21세기 신종 6시간 계엄이라는 묘약을 던짐으로써 국민들에게 알게끔 했고, 손도 못 댈 정도로 이 퍼져버린 정치 안말기, 한국 정치, 이거를 제거할 의사는 국민들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국민들께 말기 정치 암환자를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파 세력들 친중 정치를 하고 있는데 사회주의를 만들겠다라는 공사라의 계략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런 행동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할 수 없을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정치는 지금 암에 걸린 환자들과 같습니다. 이런 암덩어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시에 제거되기를 기자들의 눈은 기대하고,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 시민들이 그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온 국민도 함께 일어나 좌파 세력, 또 이 대한민국을 정말 내란으로 몰고 간 세력들을 향하여 지금 전쟁 중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되기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리면서 교수님 더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얘기 조금 더 하면서 다음 네. 진행하시죠.
내가 만약에 윤석열이라면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언제 대통령 시켜달라고 했냐고요. 문재인 정권에서 발탁돼서 검찰총장 하면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대통령 만들겠습니까?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맞죠. 아니 그 당엔 사람이 없어요. 강남 스타일 싸이도 아니고 평생 너 몇 년 살아 몇 년 살아 방망이 두들거던 사람을 대통령 시켜준다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강남 스타일 싸이 그거 말 되죠. 그런데 우리 마누라 돈도 있고 자유분방에 살던 김건희 여사가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어머 살다 별일 다 보겠네 여보. 그럼 나 영부인 되는 거야? 김종숙처럼 대통령 전용기 타고 어디 프랑스 세느강이라도 한번 갈까? 멋진 선글라스 쓴 경호원들 데리고 아유, 그건 뭐 그냥.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니 순수하게 그 멀쩡히 이렇게 잘 놀던 사람을 영부인 된다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내 자식들이 그 대통령 되자마자 결혼 전에 뭐 어떤 그런 스타일 가지고 말이지. 아니 정치나 하지 왜 그렇게 할 일들이 없어요? 아유, 추접스러운 맨. 인간들이죠. 국민의힘 저 언젠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간신들이 버글버글 되는 당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네. 오로지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얘들은. 나쁜 인당 그걸 나쁜 당이라 그래요. 비겁하죠. 비교적 그렇다는 겁니다. 훌륭한 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응?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 건달들에서의 바지 사장이란 말 들어오죠. 예? 바지 대통령 된 겁니다. 이거 제 말 틀립니까? 국민의힘에서 바지 대통령 세운 겁니다. 근데 뭐 국민의힘이 예. 바지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더라도 검찰총장으로 계실 때 아무리 공격이 들어와도 본인이 옳다고 그러면 꺾지 않은 분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봤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을 야단치는 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요 말할 가치도 없고요. 양아치들도 이렇게들은 안 해요. 참 아 이번에도 보세요.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주둥이 터졌다고 그걸 하는 말을 그때 그 양아치들도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참 그런 자들이 사형을 당해야 될 총을 맞더라도 가야 된다는 거 사람인데, 아닙니까? 예? 무조건 너를 못하게 하는 나라를 마음껏 다트려서 거기서 사기나 치려고 하는 그렇게 덤비는 정당. 원래 좌파들이요. 미국 좋아하고 돈 좋아합니다. 노력해서 버는 그게 가치가 있는 돈이지 그냥 국민 세금들 다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둑놈들을 정치판에다 다 끌어다 놓고 이놈의 나라가 안 망한다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번에 잘했어요 계엄이.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좀 어설펐지만 그래서 계몽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계몽령이 예, 예, 그래서 계몽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새 전한길 강사 예. 아주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찢었어요. 전한길 강사가 저렇게 국민들의 열화 같은 저기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젊은 학생들한테 역사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원래 또 윤석열 네. 대통령도 비판 많이 했어요. 예. 예, 그분이. 그리고 또 5.18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그 박수를 많이 보냈던 사람 그 중에 한 친구 사람이거든요. 노사모 출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럼요. 저도 노사모 출신들하고 아주 친한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평생을 이 국민의힘 쪽에 소속을 하면서도요. 선거할 때 저 줄투표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 박근혜 안 찍고 노무현 찍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국회의원은 사실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찍었고 예. 당은 내가 조국당 찍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이 이번에 구속이 되면서 아니 저럴 가면을 쓰고 저렇게 했나 하면서 또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보세요. 됐거든요. 이재명이란 자가 네. 그래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 요새 유일한 그 보수 쪽을 대변하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신문입니다. 거기 스카이데일리 기자시죠?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언론사입니다. 요즘 좀 뜻이 갔어. 근데 자 봐봐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용기 내서 목숨 걸고 하는 그 스카이데일리를 은행장들 모아놓고 거기 가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 스카이데일리 광고 주시나요? 아유, 비열한 농담이에요. 자죠, 비열한 자. 농담이에요. 경박하긴요. 어? 이게 무슨 마피아 건달 새끼들도 아니고 말이야. 어?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는 이 나라가 이게 정상입니까? 다 탄핵시킬 수 있어. 그리고 다 지금 탄핵시키고 있어. 기네스북에서 취재 나와서 아마 실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대들이 말하는 그 양아치들이 말하는 가오가 있어요. 2년 반 동안 더 해먹으려고 대통령 하려고 하는 사람 윤석열 아닙니다. 바지 사장, 바지 대통령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았습니다. 청년들이 깨어나고 전라도가 깨어나고 경상도가 깨어나고 전 국민이 깨어나서 이제 새롭게 이걸 기회로 해서 이 나라 정치판 싹 바꿔야 됩니다. 지금 청년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예. 이게 지금 네 글자로 얘기한다면 뭔지 아십니까? 문화 부흥입니다. 과거에는 야당 쪽으로 좌파 쪽으로 청년들의 문화 부흥이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문화 부흥에 대해서 이제는 여당의 시각으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짜 스카이데일리에서도 그러한 논조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종북 세력과 좌파 세력, 독재 정당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 번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는 정당들. 그렇다고 국민의힘도 잘한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세 영웅 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사람들이요. 저 광화문에서 애국 운동을 하는 10,000명이 20,000명 정도 한다 그러면 극우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근데 끝을 헤아릴 수 없이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애국 시민 운동을 앞장서는 또 그걸 리드하는 정광훈 목사님을 좀 약간 스타일이 뭐 정치에도 나중에 개입할 어떤 그런 스타일로 보일진 모르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극우가 뭡니까? 극우가 저 수많은 사람들이 너는 뭐냐는 거예요. 그럼 극우가 뭐예요? 애국 운동을 하는데 네. 지칠만도 해요. 정광훈 목사님을 리딩하는 또 그 주변 사람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칠만도 한데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도요. 저 정도 되면요 한 판에 끝났어요. 근데 지금 있는 애들은 완전 생양아치 마피아 집단들이라 저거 방송 한 줄도 안 나오잖아요. 그 끝없는 시민들 걸 방송해 주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100만이 모이고 1000만이 모이면 뭐 합니까? 국민이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시청자 여러분 그걸 다 이거 좀 가리고 있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이게 지금 강화문에서 모인 우리 국민과 애국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모든 방송들이 저렇게 장악이 되어 있을 수 있을까? 이거 좀 궁금하지 않아요? 아 궁금하죠. 나중에 이거 다 다 밝혀지겠지만 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요. 옳은 사상이 있어요. 근데 나쁘게 표현되는 거죠. 도용해서 도둑질해서 다 가니까. 저쪽 놈들도 대단들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쪽도 만만치 않고 이쪽이 더 셉니다. 아 지금 더 세죠. 그런데 그냥 대놓고 치면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지금 대놓고 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구석구석에 해놓고 100만이 모이든 1000만이 모이든 관계나 쓰냐. 그리고 일 저지릅니다. 그래서 저는 내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유튜브들이 없었다면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런 진실이 다 묻혀져 이 버렸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그 힘과 그 다음에 30대 젊은 청년들이 진짜 정치에 무관심했었어요. 왜? 먹고 살기 바쁘고 맨날 고민하기 바쁘고 정치 그 도둑놈들 이래가면서 쳐다도 안 봤던데 이때 또 하나의 영웅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전환길인가요? 네. 전환길 스타 강사 60억짜리 스타 강사가 자기 몸 던졌어요. 그래놓고 그래 그 알량한 양아치 새끼들이 주는 25만 원 그거 받아서 그거 니들 돈이야 임마. 여기를 깨닫는 겁니다. 너들 그 양아치들 노예되는 거야. 이 말에 깨달은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다 들고 일어나기 시켰습니다. 네. 이거는요 자유민주주의 세력 대 반국가 세력 즉 양아치 마피아 세력 간의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요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천만에 맞습니다. 저놈도 일당백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각오 단단히 하셔도 그다음에 이것이 길게 갈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평생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교계도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엊그저께 세이브 코리아 저 그 현장 갔다 왔습니다. 네. 어떻게든 하나 좀 봤습니다. 하나님을 평생 믿어온 저 역시 항상 제가 기도하기를 교회여 일어나라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정치권에 덤비는 사람들한테 탐욕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올해 신년 인사장에 각성이라고 하고 예수 십자가의 뒤를 쫓아가는 그 바로 뒤편에 서 있는 네, 그 저도 옛날 그 받아봤습니다. 사진인데요. 예. 그게 접니다. 예. 그것이 제 각오를 표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네.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계엄을 선포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였습니다. 네. 저는 내심으로는 정말 부정선거가 의심의 정황은 있으되 네.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선거가 막말로 이 땅에서 그동안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미 자유민주주의 세대는 끝났던 것입니다. 이런 짓들을 한 자들은요. 이런 짓들이 사용당할 짓이에요. 모두 극형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아주 역사의 비극으로 기록되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이거 국가기관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의심할 짓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투표함이 옮겨다니고 날라다니고 이런 거 사전투표 안 하면 돼요. 과거로 돌아가면 돼요. 좀 시간이 걸려도 21세기 선거에 사람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어딨냐고 그러면 양심 고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냐고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부정선거를 말하는 자들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걸 얘기하고 있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자라든지 그구라며 그걸 갖고 싸웁니까?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가 가려우면요 그냥 여기 이렇게 긁으면 돼요. 근데 이 자식들이 뭔가 구린지 이러고도 여기를 못 긁어.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탄핵 정국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또 시기가 됐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정확히 들고 나와서 까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주권이 침탈당하는 침략하는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또 친중 세력들 이 중국이 이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들어와 또 중국 국민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국 국민들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임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친중 세력 이 좌파들 우리 국민이 싫어함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싫어하는 쪽으로 자양 쪽으로 쎄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뿔났습니다. 고두담바 99번 거기 선관위 숙소에서는 해고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해고들은 평택 미군거지를 거쳐서 오키나와 또 미국으로 압송을 됐다고 스카이데일리에서는 팩트를 주장했습니다. 확인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팩트가 문제입니다. 이런 부정선거는 국제범죄가 되었고 그런 국제범죄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제범죄의 원상지가 됐다라는 사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심에는 선관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뿌리를 뽑아야 되고 이 진실의 자체는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시간 기자들의 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구독 꼭 해주시면 더욱더 힘을 내서 우리 기자들의 눈이 진실을 밝히는데 게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훈이었습니다.